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서울시 은평구를 사례로 하여 지역 분석하기 그리고 입지 분석하기를 방송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을 분석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 지역 분석과 입지 분석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정 아파트에 대한 물건 분석이 추가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이클 분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사이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방송에 앞서서 롤렉스의 부동산 단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바닥 찍었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또 신문 기사나 또 뉴스에서도 부동산 반등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송파 아파트 다시 3억 올랐네. 부동산 시장에 번지는 반등 기운, 또 거래량 뛴 노원구 집값 반등 신호냐, 또 커지는 반등 신호 서울 주요 단지 저점 대비 무더기 반등, 부동산 바닥이다 대 바닥 아니다의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또 반등이냐 일시적 반등이냐 13대책 한 달 치열해진 눈치 싸움 등등의 제목으로 신문지상에서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일부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지난 연끌 시절에도 상승기 막바지에도 잘 참으셨던 분들조차도 또다시 고점 뚫고 또 상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지금 아니면 또 갈아타기 좋은 게 놓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돼요. 물론 인간은 저점 또는 고점을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몇 번의 상승 또 하락장을 통해서 일정한 우리가 패턴들이 그래도 쌓였어요. 그것이 또 데이터라도 이제는 증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것은 예전에 제가 한 18년 정도부터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방송을 일부 마련해서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데이터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정말 한정된 데이터 갖고 사이클론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짜 맞추다시피 한 그런 뇌피셜 반 데이터 반 그렇게 해서 사이클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이클론자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힘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상승장 속에서 상승론자들의 말만을 듣고 또 그런 유튜브만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도 여전히 또 지난 상승장에 한 7년여간의 상승장 그리고 한 5년여간의 어떤 급등장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잔상 때문에 아직도 상승 좀만 반등하면 또 전고점 뚫고 무한정 또 폭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실 필요 없다. 자, 그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이제 급락 진정을 위한 반등, 말하자면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점까지는 그래도 정부의 갖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급락 속에서 약간의 반등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이 작년 6월, 경기도 같으면 2022년 1월에, 서울 같으면 2022년 6월에 그 전고점을 또다시 뚫고 상승할 것이냐, 그 정도의 에너지는 지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전고점을 뚫는 재상승은 어림없다 하는 점을 제가 일단 99% 정도의 확률로 예측 삼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1%의 틀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돈,
또 하나는 심리로 결정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앙드레 코스톨라리라는 아주 유명한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말하는 돈은 실질적인 그 돈도 있지만 유동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의 일시적인 반등은 뭐예요?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또 대출을 풀어줌으로써 유동성을 일부 확대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의 반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대중 심리는 이미 식었죠. 하락에 대한 기운이 벌써 한 1년 이상,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그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긴가민가 합니다. 이런 반등 기사 봐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현명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심리가 식었기 때문에 그 식은 심리를 다시 되살리기는 멀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아직은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다. 그 점은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본방송 전에 부자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했죠? 자부죠, 자부. 여러분, 부가TV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자부심 넘치는, 그리고 품격 있는 그런 부자 되십시오. 자, 그럼 본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 분석, 서울시 은평구 편을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부동산 지인을 참조했고요. 저는 이렇게 참조한 어떤 앱이나 사이트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옆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인 통해서 했고요. 지인에서 보는 은평구의 모든 구별로 다 아직은 하락장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리치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KB 부동산도 함께 참조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파트 가격 흐름에 있어서 매매 그리고 전세가 어때요? 전체가 다 시퍼렇죠. 이거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지금 시퍼렇다. 그죠? 시퍼렇다. 전체가. 그만큼 지금 냉랭하다. 시장은 하락장이 완연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전세가율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달 더 하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요. 아직 거래량도 아직은 한참 못 미친다. 일부 2월 들어서 1월보다 어떤 특례 보금자리론의 역할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년간의 우리 평균 서울만 하더라도 6,000건이 넘거든요. 월. 근데 이제 겨우 1,500건, 2,000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정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에서 그래도 입주 물량을 조금씩 분양 물량부터 해서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입주 물량이 서울이 지금 올해 내년까지 전반적으로는 많지는 않다. 서울이 지금 올해 23,000세대로 적정 수요보다 약간 적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14,600세대로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어디가 문제예요? 서초구, 강남구가 다만 좀 많다 하는 것이 좀 문제죠. 그래서 가격을 주도하는 더군다나 강남 서초구가 올해 내년 더더욱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좀 더 조정이 될 테고, 그래서 서울의 대장인 서초구, 강남구가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한다면 기타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은평구도 보시면은 지금 매매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0.8%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전세가율도 평균적으로는 1.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은평구에 한번 사이클을 보실게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우리가 서울의 사이클, 경기도의 사이클, 인천의 사이클, 또 각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틀리고요. 그 지역별로의 거시적인 사이클도 필요하지만, 사이클 분석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25개구가 동시에 움직이진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승의 에너지는 강남 서초구에서 출발한 것이 이웃한, 송파, 또 동작구, 건너 광진구, 용산구, 또 마포구, 마용성, 광까지 퍼져나가고 거기에서 또
기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속 순환을 한다. 갭 벌리기, 갭 맞추기, 또 키 맞추기를 통해서 몇 번의 순환 장세를 거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사이클이 조금씩 몇 개월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구별로, 서울 같으면 구별로, 경기도 같으면 시군별로, 그리고 인천 같으면 구별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사이클을 분석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평을 한번 보시면요. 가격 흐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상승하다가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는 게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죠. 지금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자,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전세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도 보시면 아직은 계속 고평가된 속에서도 지금 다만 약간씩 이제 그래도 저평가율이 줄어들고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거품이 많다. 그죠? 지난 상승장 속에서 모습은 어때요? 평균치보다 한참 하회하고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사이클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겠고요. 자, 다음 거래량 역시 중요하죠. 매물량 대 거래량 보시면 어떤 거래량이 은평구가 지난 1월에 2227건의 매물량이 있었고요. 그 중에 거래량은 43건입니다. 전달에 비하면 상당히 거래량은 늘었어요. 그리고 매물량은 줄은 것을 아실 수 있죠. 근데 2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은 매물량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아직 통계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월보다 더 뭐 많아질지 또 얼마나 많아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통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은 다행히 은평은 아직 제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수요 공급 즉 입주 물량인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2022년에 초과 상태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과잉. 초과는 적정 수요를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과잉은 적정 수요의 2배 이상 많은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만 내년에는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도 우리가 사이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매 추이 또 전세가 추이를 각각 분석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그래서 물론 호가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은평구의 경우에 보면은 지난 이거 서울 전체를 보더라도 지난 6월 이후의 데이터만 지금 가져왔는데요. 전체가 보합 내지 파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구가 다 하락세인 거예요. 결국 이건 뭐다? 대세 하락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뭐 아직도 조정장이라는 분이 일부 계시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자, 특히 은평구도 어때요? 은평구도 보시면 지금 보합세이다가 지금 완연하게 계속 하락 중이다. 그래도 여타구에 보면 아주 진한 파란색은 없네요. 그래도 그나마 방어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서울시 전체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2022년 5, 6월까지 상승 쪽이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지금 하락세가 뚜렷하고요. 특히 보시면은 최근에 급락을 하다가 그 하락률이 계속 줄었었죠. 그러다가 2월달에 다시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하락률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이 전 저점을 뚫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이제 하락장의 급락기는 끝났고 침체기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몇 개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평구만 놓고 봐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급락장이 계속 진행됐다가 그 하락률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하락률이 좀 커진 그런 상태이죠. 서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락장이 끝났는지 아니면 침체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건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락장 급락기에서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락장 급락기에서 하락장 후반기인 침체기로 가는 변곡점 구간이다 하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겠습니다. 즉 매수 우위 지수는 뭐예요? 100보다 크면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은 겁니다. 시장에 참여자들이.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100이죠. 100을 기준으로 이 위에 구간이 매수자가 더 많은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매수자가 훨씬 적죠. 그래서 보시면 표상으로 보시면 지금 매도자가 78, 100명이면 100명 중에 78명은 지금 매도자인 거고 매수 우위지수, 매수자는 불과 25.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도자가 더 많은 만큼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되는 거죠. 그죠? 매수자가 지금 시장상으로는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이클 분석. 그래서 부가 투자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선 지금 서울과 여기 이쪽이 서울의 평균 매매가 지수고요. 지난 2006년 이후입니다. 2005년 이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이니까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는 은평구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를 좀 보이시나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 파란색 원이 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1년, 2년 그쯤부터 상승을 했었고 전 사이클은 그때부터 서울시의 경우 2013년 9월까지 상승을 한 사이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저점이죠. 자, 근데 이때 사이클과 요게 빨간색 원이 이번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9월 저점부터 2022년 지금 6월 고점을 통과해서 지금 2022년 11월까지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사이클을 보시면은 지금 좀 틀리죠. 자, 지난 사이클에서 어때요? 고점을 통과했다가 침체장이 쭉 왔었죠. 그러다가 이번 장에서는 어때요? 서서히 상승하다가 1차 급등 갔고 잠깐 조정 갔다가 다시 급등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 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급락하는 형태를 갖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아마 좀 침체장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은평구는 어때요? 은평구 그래프 보면 서울보다는 좀 더 그래프가 들립니다. 은평구는 지난 사이클상에서는 어땠냐면은 서서히 상승했고 2008년 서울이 급등장일 때도 마지막 급등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즈음에서 급등을 합니다. 서울보다 급등이 좀 늦게 왔었어요. 그러다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다시 이번 장에 들어와서 저점 통과해서 서서히 회복하다가 1차 급등 맞고 조정 맞고 2차 급등을 했습니다. 자, 서울하고 이번 장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기울기만 다만 서울이 좀 더 높고 은평구보다 좀 더 높습니다. 상승률이. 근데 지난 장에서는 조금 틀렸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사이클에서는 어땠어요? 대형 그리고 똘똘한 아파트 위주로 버블 세븐 위주로 주로 상승을 했고요. 못난이 아파트들은 상승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편차가 좀 심했던 그러한 상승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상승장도 워낙 길었고 유동성도 워낙에 풍부했고 또 하나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또 온라인의 발달로 정보가 굉장히 공유되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 상승의 에너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영향이 컸죠. 자, 그렇게 해서 달랐었고요. 자, 은평구만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이 2013년 9월이 저점이었는데 반해서 은평구는 2013년 12월에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의 고점은 서울은 2020년 6월 KB 평균 매매가 기준입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은평구의 저점이 언제? 2013년 12월이었고요. 그때 평균 매매가가 3억 9,33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일 때 2022년 6월이라 했죠. 이때 평균 매매가가 9억 2,71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억 3,380만 원이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률을 보면은 135.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한 1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서울 전체보다는 좀 낮았다. 그러니까 은평구가 제가 서울시 입지론적 분류에 있어서 D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등급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B, C 순위고 D순으로 상승률이 그만큼 적은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현재 KB부동산 상으로는 데이터 상으로 2022년 11월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현재 8억 8,63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83만 원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약 4.4% 정도 하락을 했고, 물론 현재 이미 2023년 지금 2월인 만큼 훨씬 한 10% 이상 하락을 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어때요? 현재 보시면은 사이클상에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락기는 어느 정도 이때까지가 급락기인데 급락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이제는 침체기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걸쳐놨고요. 2단계에서도 사실은 아직은 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은 아직은 좀 더 기다리실 때입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모든 아파트, 모든 지역이 다 하락을 했지만, 해가고 있지만 그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40%, 50% 이상 하락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파트는 아직도 거래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요. 지난 고점 이후로 어느 아파트는 뭐 5%, 어느 아파트는 15%, 어느 아파트는 20%, 어느 아파트는 뭐 25%, 30%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까지 오기 위해서는 최소 그래도 모든 아파트들이 20% 이상은 하락을 할 때, 그때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침체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똘똘한 지역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주택자, 1주택자 여러분은 좀 더 관망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파트에 따라서 또 1주택자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나는 빚 없이 살 수 있어 하시는 분, 또 나는 지금 아니면 지금 뭐 회사를 갑자기 옮겨야 돼서 또는 자녀 학업 문제로 꼭 나는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야 되는 신념이 있어 하시는 분들, 다만 대출 지금 끼는 건 아직은 위험합니다. 자, 대출 없이 난 살 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한번 노려볼 만한 단지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네이버 카페, 우리 부가TV에 오시면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 일부 아파트들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죠. 거길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만 골라보세요. 많이 떨어진 단지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 분석은 뭐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이 정말 상승론자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뇌피셜이 90, 데이터가 10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이클론자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데이터들은 지금 너무도 많아요.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론자들이 데이터를 좀 애써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어쨌든 사이클 분석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누구나 아실 수도 있다. 그것마저도 괜찮다? 그럼 부가TV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가TV 구독만으로 여러분들 일반 매매는 물론 경매까지도 얼마든지 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정한 지역의 사이클 분석 따라해 보세요. 지난 지역 분석, 입지 분석 차근히 따라해 보시고요. 사이클 분석도 따라해 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은평구에 대한 일부 단지에 대한 물건 분석까지 해드릴 건데요. 그것까지 함께 4종 세트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 완벽한 이제 분석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분석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